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의 첫 거래일 6월 1일 목요일 굿모닝 글로벌 시작합니다. 박명석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발 랠리가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특히나 보시다시피 나스닥의 낙폭이 조금 더 클 수밖에 없었던 하루였는데요. 엔비디아 정말 숨막히는 3일 동안의 랠리였죠. 그만큼 언제든 좀 나올 수 있는 조정을 여러분들이 감안하셨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또 그만큼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낙폭도 작다고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5%대의 하락폭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또 덩어리가 커진 만큼 지수에 미치는 영향력도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스닥의 하락폭을 좀 이끌어낸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C3.AI 관련주죠. 역시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엔비디아와 함께 최근에 랠리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낙폭이 좀 커졌습니다. 두 자릿수 급락하면서 AI 관련주 전반적으로 숨고르기 흐름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반도체 쪽도 오늘은 조금 좋지 않았습니다. 암바렐라가 2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급락세를 보였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중국과의 좀 악재가 있죠. 계속해서 좀 붉어지는 모습이 마이크론의 주가를 이틀 연속 하락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인텔 같은 경우에는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인텔은 2분기 매출 가이던스 상단을 좀 터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유입됨과 동시에 엔비디아에서 TSMC 하나로는 좀 부족하다. 삼성전자라든지 그리고 또 인텔의 파운드리도 가능성을 계속 엿보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부분들이 동시에 호재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제 지표 한번 볼까요? 4월 졸트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구인 건수가 1,010만 건, 시장의 예상치를 꽤나 큰 폭으로 상회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이제는 이번 달이죠. 이번 달 금리 인상 가능성이 페드와치 기준으로 70%까지 좀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또 장중에 부채 한도 합의안과 관련해서 하원에서 좀 얘기가 많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또 50%까지 떨어지는 그런 시장의 좀 불안감을 좀 나타내는 페드와치의 금리 인상 전망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시장 지금은 AI가 해주느냐 못 해주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좀 엇갈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AI가 이렇게 쉬어갈 때 다른 볼만한 섹터는 없을까요? 저희와 함께 고민해 보시죠. 목요일 굿모닝 글로벌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부채 한도 합의안 표결을 대기를 하면서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예상보다 강력한 고용 지표가 나오자 긴축에 대한 경계감도 커졌는데요. 중국의 코로나 재확산도 역시나 경계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 보입니다. 앞으로 시장 흐름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자세한 내용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시장은 역시 하원에서 투표가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들 좀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고용 데이터 나오면서 금리 또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좀 생겼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의 경기 어떤 불안, 코로나 좀 재확산되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 가지고 불안감도 생겼고 무엇보다 어쨌든 기술주들이 그동안 너무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분위기도 강하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연준에서 베이지북 발표를 했는데 크게 봤을 때 이제 화물 쪽 경기가 안 좋다, 이제 화물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는 결국은 유동 물량이 적다라는 거고 그거는 경제 전반에 약간의 침체가 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특히 이제 상업용 부동산 쪽에서도 굉장히 약세를 지속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임금은
완만한 속도로 상승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준이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추측까지 가능하게 되면서 시장이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죠. 종합적으로 연준에서 바라보는 경제 상황은 경제 활동은 크게 변하진 않았는데 성장 전망에 대해서는 좀 약세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동통계국에서 이제 일자리 수 나왔죠. 이게 1,010만 개 나왔는데 지난달만 하더라도 이제 거의 최저치 수준으로 내려갔거든요. 근데 이게 다시 급등하면서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냐. 이걸 좀 노동시장을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평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매 쪽에서 이제 오프닝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었고, 이제 북동부 지역으로 봤을 때는 뉴욕 쪽 이제 북동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지역에서 모두 증가하고 특히 서부 지역에서 많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어쨌든 이제 6월 13일, 14일 이때 FOMC 열리는데 과연 연준이 금리를 중단할 거냐, 올릴 거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장중에 이제 연준 총재가 나와가지고 중단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중단하는 게 시장에 우호적으로 중단하는 게 아니라 좀 경기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중단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연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를 어떻게든지 약간 침체시키면서 인플레이션을 빠르게 떨어뜨리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언급하면서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더 가중되는 모습이었고, 모기지 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22bp나 일주일 만에 상승을 했습니다. 6.91%까지 상승을 했는데 지난 11월 초 이후 거의 최고점 수준으로 다시 진격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더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 밤에는 해고자 수 이제 발표가 되고, 그리고 ISM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여전히 침체 국면에 머무를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이어지는데 브로드컴이라든가 달러제너럴, 그리고 룰루레몬, 델컴퓨터, 메이시스백화점, 그리고 차지포인트까지 이렇게 다양한 산업의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브로드컴하고 룰루레몬 정도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고용지표 그리고 아직 많은 기업들의 실적이 남아 있으니까요.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간밤 시장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는 또 다른 분위기입니다. 필수 소비재 그리고 헬스케어, 부동산 섹터가 강했고요. 반면 기술, 임의 소비재 그리고 에너지 섹터는 하락을 했습니다. 기술 섹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열풍의 전날 시가총액 1조 달러를 터치하기도 했던 엔비디아는 간밤에는 잠시 쉬어가는 모습이었죠. 5.68% 정도 하락을 했고요. AMD는 5% 넘게, 마이크론의 경우에는 4.8% 하락을 했습니다. C3AI는 올해 들어서 250%나 폭등하기도 한 기업인데요. 곧 실적이 나오죠. 장중에는 실적을 기다리면서 9% 급락하면서 장을 마쳤었는데 장마감 후에도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중입니다. 인텔은 2분기 매출 호조 전망에 4.8%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임의 소비재 쪽으로 가보면 아마존이 1% 가까이 하락을 했고 테슬라 역시 0.5% 정도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부품업체죠. 어드밴스 오토파츠는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하고 35% 정도 급락을 했습니다. 또 홈디포와 로우스의 경우에는 2% 정도를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헬스케어주들은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1%, 화이자가 3% 가까이 올랐고요. 소파이는 핀테크 기업인데 부채한도 합의안이 통과가 된다면 학자금 대출 상환에 대한 기대감으로 15% 이상 급등했습니다. 지역 은행들은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트루이스트 파이낸셜이 2% 그리고 시티즌스 파이낸셜 그룹이 5% 정도 하락을 했고요. 국제유가는 70달러를 하회한 지 오래입니다. 약 2% 정도 하락을 하면서 67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에너지 관련주들이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럼 위원님과 함께 자세한 종목별 이슈들 다뤄볼까요? 네, 시장에서 이제 종목들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기술주들에 대한 조정이 좀 두드러지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인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인텔은 엔비디아 측에서 이제 CEO가 나서가지고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 테스트를 했는데 성능이 굉장히 우수했다. 인텔에 대해서 좀 활용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좀 오늘 하락장에도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 엔비디아에 대해서 이제 시장 기대치가 굉장히 높죠.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성장하면 AMD와 인텔이 다 죽을 거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상황이 조금 이렇게 AMD하고는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AMD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탓에 이제 지난밤에는 부채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부채가 지금 24억 7천만 달러로 이제 갑자기 급증했다. 한 7억 달러 정도 급증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도 이제 순현금이 지금 보면 34억 달러나 되기 때문에 사실 위험한 건 아니지만 뭔가 자꾸 부정적인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엔비디아한테 시장을 뺏기는 상황만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엔비디아하고 같이 마이너스 5%대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반면 이제 인텔 같은 경우에는 그 가운데도 시장이 확장되면 인텔은 이제 바닥 쳤으니까 더 시장 확장되는 데서 뭔가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쪽으로 좀 긍정적으로 서로 상반되는 분위기가 연출이 됐습니다. 어드밴스 오스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35%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전체적인 가이던스 자체가 줄어들 것이다. 거기에다가 이제 배당금을 80% 이상 줄이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크게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셀즈포스 같은 경우에 이제 장마감의 실적 발표를 했죠. 지금 1분기 매출이 82억 5천만 달러, 두 자릿수 증가했습니다. 11%나 증가했고, 기대했던 EPS 같은 경우에도 한 60센트 이상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발표에 하락했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수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아직까지 특별한 악재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C3 같은 경우에도 실적을 예상치를 능가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이 7,100만 달러 예상했는데 7,240만 달러, 140만 달러 정도 높게 나왔고, 주당 순손실 같은 경우에도 17센트 예상했는데 13센트로 예상치보다는 그래도 괜찮은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C3 같은 경우에도 장 마감 후에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오늘 장 중에 떨어진 거랑 장 마감 후에 떨어진 거랑 합치면은 거의 20% 이상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급등에 따른 수익 실현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애플 차트 가지고 왔는데요. 애플은 그동안 이제 법무부하고 독점에 관해서 계속해서 이제 싸우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법무부는 애플 쪽에서 수수료를 너무 높게 하고 이러면서 독점에 대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독점 금지법 위반으로 이제 고소를 하겠다 뭐 이런 입장인데, 그런데 지금 이제 애널리시스 그룹이라는 곳에서 보고서를 이번에 내놨는데 2022년도에 그 앱스토어에서 이제 판매한 게 뭐 한 100% 이상 늘었는데 그 중에 90%가 수수료 자체 이런 수수료를 가지고 늘린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무부에서 말하는 독점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게 어떤 수수료 정책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반박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중에 1% 정도 상승하는 모습 보였는데, 물론 이제 막판에 전체적인 분위기에 휩쓸리면서 약세로 전환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다만 주가가 이제 직전 고점 수준인 179달러 수준에 이제 근접하다 보니까 하락장에서 좀 한 템포 쉬어갈 수 있는, 좀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제 하락하는 상황에서 한 템포 쉬어갈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주가의 수익 실현, 주식의 수익 실현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서 투자자분들도 조금 쉬어가는 그런 전략을 좀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밤 종목별 이슈들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위원님의 픽은 무엇일까요?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 기업입니다. 수소 및 질소 제품을 제조하는 CF 인더스트리즈 홀딩스 가져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쉽게 말해서 비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비료 만드는 회사고 농업 관련돼 가지고 다양한 제품들을 공급하는 회사인데, 제가 이번 주에 알려드리는 종목들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입니다. 하지만 펀더멘탈이 어느 정도 수준을 계속 유지해주는 그런 종목들이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1946년도에 설립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수십 년째 70년 정도 이렇게 계속 사업을 이어오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여러 가지 뭐 수소 비료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에너지 관련된 것들, 농업 분야의 여러 가지 제품들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최근에 주가가 많이 하락했어요. 보면은 어떤 컨센서스 자체가 수익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 두 달 동안에 약 한 17% 정도 계속해서 주가 전망, 그 수익 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추정되는 게 얼마냐, 그 8불 40센트 정도가 지금 EPS가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 부분이 그렇게 나쁜 수준은 아니에요. 2022년도 대비해서는 이게 좀 많이 떨어진 거죠. 왜냐하면 작년에 엄청나게 높은 어떤 기대치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2021년도보다는 2배 수준으로 또 성장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현재 주가가 이렇게까지 떨어진 건 좀 지나치다 이렇게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근거로는 퍼가 4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퍼가 4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뭐 주가 떨어진 거는 전망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떨어지는 이런 수순을 밟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ROE가 44%입니다. 굉장히 높죠. 산업 평균이 16%밖에 되지 않는데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수익을 실현해 가고 있고,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49%의 순이익 성장을 보여주는 굉장히 큰 성장세로 보이고 있던 기업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롯데케미칼하고 양해가스 체결해가지고 이제 이쪽에도 롯데에도 이제 또 비료를 공급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재무구조 보면은 사실 기대치가 그동안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평균 목표가를 89달러까지, 높게는 110달러까지도 지금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로 보시면은 지금 최고가 기준으로 봤을 때 50% 정도 하락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난 팬데믹 회복화가 나가지고 이제 올라왔던 그 구간에 대해서는 약 한 80% 정도 되돌려 놓은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안정세를 찾기 위한 어떤 구간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주가 상승 여력을 앞으로 한 57%까지 더 있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치는 굉장히 살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구간은 지금 차트에서 제가 노란 박스 구간, 삼각형 구간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57달러하고 지금 추세선 올라오는 57달러하고 60달러 사이에서 그 바닥 만드는 모습 보면서 이제 매수 진행을 해야 되고, 추가 하락 시에 손들면 55달러 구간 잡고 다시 이렇게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차적으로 한 75달러 정도 잡으시고 2차적으로는 89달러까지 잡으시면은 좀 편안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님의 픽은 CF 인더스트리즈 홀딩스였습니다. 57에서 60달러를 매수 구간으로 잡고 목표가 1차 75달러, 2차 89달러 보면서 대응해보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